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림합 종합보도 시간입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보도죠.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뉴스 말림합 종합보도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안찬일 박사님과 앞으로 쭉 진행할 텐데요. 박사님 혹시 저희 나간 거 어떻게 반응 보셨나요? 네, 뭐 벌써 거의 만여 명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봤고요. 네네. 특히 아마 북한에 있는 우리 서식의 외부 서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 말림합 종합뉴스는 북한의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종합뉴스를 격파하는 그런 뉴스로 아마 앞으로 굳게 뿌리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조선중앙 보도를 격파하는 우리 말림합 종합보도. 그래서 북한에서는 종합 이제 뉴스를 보도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제 종합 보도하면은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뉴스가 전달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 보도라고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합 보도를 진행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다양한 방면을 아울러서 소재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말림합 종합 보도라는 프로그램 명도 이제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저는 뭐 댓글 보니까 박사님의 그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박사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 정말 베나TV가 드디어 큰 일을 해냈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소식이 정말 많이 궁금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구나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그런 호응을 보면서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애 앵커의 미모에 반해서 하신다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러면은 박사님, 저희가 이제 좀 국내에서 많이 서울로 돌았었는데 이번에 또 뭐 아니다라고 밝혀진 뭔가 이런 팩트에 버금가는 소식이 전해와서 그런 소식으로 이제 전해볼 텐데요. 지금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이분은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에 이제 관심을 모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에 관한 것인데요. 리설주의 그 부인이나 가족사가 조금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출신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출신 그리고 남동생이 존재한다라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처음에 리설주의 아버지가 뭐 북한의 유명한 대학의 교원 출신이다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교수설도 교원설도 이제 사실이 아니고 공군에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 네. 조종사 출신으로서 충진에 있는 김책 공군대학을 졸업한 조종사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한때는 또 고위 그 탈북 망명자들에 의해서 이설주 아버지가 그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노동당 군사부의 공군 담당 부부장으로 올라갔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마 일약 좌급 그 군관을 부부장에 올린다는 건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바로 우리 말림합 종합뉴스에서 첫 번째 팩트로 제시한 이 이설주 여기서 아마 그 밝혀지겠지만 현재는 그 택시 회사 평양시의 택시 회사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완전히 그 실세로서 뭐 비선 실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세로서 김정은 이설주의 힘으로 이설주의 아버지가 평양 고려항공 택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북한의 고려항공 택시 회사 고려항공이란 자체가 어떤 건가요? 예. 한국의 뭐 대한항공이랑 비슷한 항공사인 건가요? 우리 대한항공사는 초기엔 이제 국영항공사였지만 지금은 뭐 여러 항공사와 함께 민영항공사죠. 근데 북한은 항공사가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고 이 고려항공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게 완전히 북한 정부의 소속이고 특히 이것이 공군 소속이다. 그러니까 군이 관리한다. 이게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겉으로는 민간 항공이지만 군이 관리하는 왜냐하면 군이 관리해야만 비행기나 휘발유나 이런 걸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군이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 택시 사업소 이설주 아버지 즉 김정은 위원장의 장인이 하는 이 택시 회사도
그 고려항공에 소속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도 노동당 뭐 부부장이나 정치국 위원도 자동차에 휘발유를 제때 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아주 궁핍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려항공에다가 택시를 허가해 줬다는 자체가 특혜지만 그래야만 거기서 또 휘발유를 얻어다가 택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설주 아버지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것이죠. 또 저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리설주의 아버지가 이 택시 회사를 운영할 정도면 평양에서 택시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의 택시가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택시 사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택시가 많은 편인가요? 현재 한 1000여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려항공 택시 회사에도 한 250대가 300대 가까이 되고 나머지 한 두세 개의 택시 회사가 있는데 나머지 택시 회사들은 이게 그 이설주 아버지 택시 회사에 밀려서 좀 영업에 상당히 차질을 받고 있고 또 김정은이가 2012년 13년 그때 평양시를 택시로 뒤덮게 하라. 이렇게 택시를 많이 늘리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외국 손님들이 평양에 왔을 때 우선 세단 승용차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많이 늘려놓으면 마치 평양이 그 역동적인 도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택시를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택시 회사를 그렇게 늘려는 놨지만 사실 평양 시민들이 뭐 그 한 번 타는데 몇 달러씩 하는 그런 택시를 척척 타고 다닐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행률은 높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나마 운행률이 높은 게 아무래도 고려항공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오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려항공 택시회사 이설주 아버지가 하는 회사가 몇 가지 면에서 특혜를 누리는데 우선 순환국제비행장에서 평양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택시권을 이설주 아버지가 다 독점했고 또 평양의 택시는 그 아주 통제가 엄격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엔 영업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사실은 네. 택시라는 건 새벽이나 밤중에 급한 사람이 타는 게 택시인데 이렇게 다른 택시 회사들은 영업을 묶어놓고 이 이설주 아버지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묶어놓는 통제를 면제해 줬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영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특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평양의 그 택시 회사들이 하루에 그 상납액이 80달러랍니다. 80달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 한국 돈으로 이게 10만 원도 안 되니까 상당히 그거 참 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1달러는 북한 돈으로 한 8,000원이 넘으니까 네. 이 80달러를 번다는 건 뭐 외화로만 받으면 쉽게 벌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태웠을 경우에는 뭐 3,000원, 4,000원씩 받아가지고 이걸로 80달러를 채운다는 것은 거의 자기 책임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정말 그 역대 이제 나라 안팎으로 보면은 역대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총리나 뭐 수상들이 이제 친인척 관리를 잘 못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는데 북한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 쪽에서 이렇게 특혜를 보고 있는 것도 그런데 정말 어디나 이제 이런 권력자들이 잘 이걸 해야 될 텐데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리설주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리설주 부인인 게 아니라 리설주의 어머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는 뭐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라는 적이 있어요. 예, 어머니도 뭐 한때는 뭐 대학교 교원이다, 뭐 이자 지적하신 대로 무슨 뭐 의사다 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북한은 그 최고 통치권자의 가족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베일로 덮어버리니까 사실 이게 드러나기 어렵죠.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이제 택시회사 특혜를 누리는 아주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무슨 봉사사업소의 회계원, 통계원, 그러니까 계산하는 경리 출신. 경리.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경리하면은 뭐 중국은 사장을 경리라 부르지만 북한에서 경리는 이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권력은 높지 않지만 실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밝혀졌는데 어쨌든 초기에 알려진 것보다 이설주의 가족은 그렇게 높은 고위층은 아니다. 또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설주가 시집 한번 잘 가다 보니까 네네. 아버지가 이렇게 막강한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데 네. 엄마도 아마 지금 봉사원에서 무슨 웬만한 뭐 편의봉사 사장급으로 또 출세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또 리설주가 무남동녀인 줄 알았는데 또 3살 뭐 되는 터울 되는 남동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뭐 군에 복무했다 허위사령부에 네네. 이런 설이 있고 근데 뭐 또 하나는 이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다니고 있다 현재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전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공군 조정사니까 허위사령부의 출신 성분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겠지만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다닌다는 건 틀린 오보일 수도 있다. 왜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어떤 그 유니버시티 네. 대학이 아니라 재교육 과정입니다. 북한에서 네. 육해공군의 소자급 이상이 가서 공부해서 중자, 상좌, 대대장 이상 고급 군관으로 올라가는 고위 과정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은 이제 거기 군사종합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혜로 그것도 역시 이 뭐 남동생이 호위사령부에서 병사로 근무했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현재 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가 있다는 것은 오보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이 같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의 가정사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이제 여기서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린 지도자가 있는데 부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공식 행보에 같이 보이고는 있지만 부인이 뭐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설만 난무하고 이래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북한에서 혹시 보실지도 모르는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제는 이제 두 번째 준비한 건데요. 두 번째는 태용호 전 영국 주재 공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뭐 탈북을 해서 하나원을 걸쳐서 뭐 일정 기간의 이수 기간을 걸치고 이제 남한 사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태용호 공사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하나원도 걸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고위 간부 출신들이 탈북을 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회에 배출이 되는지 그걸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북한에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박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고위층 적어도 정보 가치가 높다든지 북한에서 상징적인 엘리트들은 하나원 과정을 생략합니다. 처음부터 와서 안가에서 우리 정부에 첩보를 제공하고 뭐 특히 지난해 4월에 이제 닝보에서 망명한 13명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 그 사람들도 하나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4월에 와서 8월에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태용호 공사 역시 외교관으로서는 사실상 그 지난 97년에 망명해서 미국으로 간 전 이집트 대사 장승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그 대사 공사급이고 뭐 비밀이나 이 정보양의 가치에서는 거의 황장엽 선생님과 맞먹는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뭐 영어도 잘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 외교관이기 때문에 뭐 빨리 우선 우리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북한의 그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는 게 중요하지. 하나원에 가서 뭐 버스를 얼마나 탑니다. 무슨 뭐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얼마에 사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23일 사회로 나왔는데 사회로 나온다는 것은 와서 이제 주민등록증도 받고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높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태용호 공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또 말이 나돌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사실은 어떤 건가요? 저도 뭐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미국의 CIA가 바로 런던으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태공사가 망명 의사를 밝히고 영국의 이제 첩보기관인 MI6가 그걸 관리할 때 즉시 미국의 CIA가 거기로 날아갔다. 이것은 바로 태공사가 나는 미국에 망명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CIA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태공사가 말했다면은
CIA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물론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에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 CIA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갔을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건대는 순전히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렇게 가겠다고 했지만 아마 우리 정보기관도 거기에 아주 순발력 있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까지 오는 과정에 이 심경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즉, 네. 그 우리 정보기관 요원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미국에 가면은 뭐 좋은 점도 많지만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왜냐? 뭐 과거 97년에 간 그 이집트 대사 장승길은 부인이 저 피바다 가극단 꽃파는 처녀의 그 주인공을 했던 인민배우 아니겠습니까? 최혜용이라고. 네. 그 사람도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은 세탁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 사람들도 돈을 어느 정도 몇십만 불 가지고 떠났는데 미국에 가면 그 돈을 본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이 돈은 당신이 피땀으로 번 돈이 아니다. 북한 당국이 돈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정권인 북한 정부의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내놔라. 꼼짝없이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태공사가 돈을 적어도 뭐 수십억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소문이 많지만 그건 뭐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저 자신도 조금은 들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공사도 미국에 가서 그 돈을 미국 정부가 내놔라 하면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어떤 고위층이 와도 그 돈은 다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태공사가 그 비행기 안에서 마음을 바꿔서 대한민국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마 정말 태공사가 일생일대 북한을 버린 것이 첫 번째 훌륭한 선택이었다면 미국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온 것은 훌륭한 또 두 번째 선택이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서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층들은 철저하게 어디 외국에 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면 뭐 안전할 것 같다. 가족이 덜 처벌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그 모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훌륭한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한민족이고 일단 언어가 원활하게 그렇죠. 통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 이제 고위 간부 출신들이 남한 이제 입국 절차에 대해서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오면은 이제 취직도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취직을 어떻게 하시나요? 뭐 좀 정보 가치가 높고 앞으로 이제 통일을 위해서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의 산하 연구기관에 이제 취직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취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공사 역시 지금 좋은 그 위치에 취직을 시켜줬고 또 아들들은 이제 뭐 영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녔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고 아마 1학년부터 다니지 않고 편입학이 가능하죠. 3학년에 편입하면 2년 안에 그걸 졸업하고 또 뭐 학비가 충당된다면 뭐 우리 장학재단도 많으니까 이 태용고공사의 두 아들은 해외에 얼마든지 유학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이제 혜택이 아마 많은 정보 가치. 항상 우리 그 탈북민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태공사 정도의 비밀을 가져왔다면은 아마 주택도 아파트도 아마 한 30-40평대 이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관건은 이제 고위 간부 출신들이 탈북을 하면 이분들을 신변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 선생님 경우에도 그랬고 신변 보호를 철저하게 해줬는데 태용고공사 같은 경우도 같이 그렇게 받는 건가요? 뭐 현재도 지금 5명 이상이 경호원이 붙어 다니는 걸 제가 방송국에서 봤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2명이 붙어 다니니까 그 태공사한테 5명은 뭐 당연한 거겠죠. 북한이 또 태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비방선전을 늘어놓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 뭐 북한이 이게 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뿌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했었다면 지금은 아마 태공사를 첫 번째 암살 대상으로 지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치안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찰, 법, 사법 질서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태공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뭐 황장엽 선생 계실 때 뭐 우리가 북한의 정찰총국에 소자 2명이 내려와서 독살하려고 김영철 정찰총국장하고 뭐 술장까지 부딪히고 내려왔지만 황장엽 선생 곁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앞으로 태공사도 뭐 신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태공업공사의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녀들만큼은 북한 정권 안에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노예 사슬을 끊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자녀들도 이제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또 신변 보호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또 이게 또 한국에 이렇게 와서 좋은 정보와 이런 것들이 또 북한 민주화나 그리고 남북한 통일에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태공업공사께 바라면서 이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김정은에 대한 거예요. 김정은이 새해 들어서 이제 예전과 달리 예전엔 새해 초 뭐 어디 군부대를 시찰하거나 그랬었는데 새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로 계속해서 이제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년사에서도 뭐 자책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이제 뭔가 그 기존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기존의 아빠나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걸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그런 걸 이끌어내려고 이러고 있을까요? 저 지적하신 대로 김정은의 신년사는 반성문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말미에 가서 이제 자책하는 반성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아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새해 들어와서 과거 같으면 군부대부터 돌아야 되는데 지금 군부대는 단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민간 경제시설, 생활시설들을 시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딱 2번째인데 지난 2013년에 한번 새해를 맞아서 군부대부터 가지 않고 민간 뭐 수산사업소도 가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신년사에서 뭔가 북한 경제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자기가 책임이 있다 이런 걸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단 뭐 김정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지금 뭐 김정숙 제사공장 평양시에 있죠. 김정숙 제사공장이나 무슨 여러 가지 뭐 그릇 공장이나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김정은이가 가만 안 돌아다니는 것보다 돌아다니면 그 주변에서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라도 공장은 잠깐 돌려야 된단 말이죠. 뭐 김정은이 왔다 가면 또 공장은 또 스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모양새나마 보이는 건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이제 살아나거나 그럴 기미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개혁개방이라는 거시적인 이런 결심을 하는 게 김정은이 진짜 박수받을 일이지 이런 선전선동을 위한 순간적인 이런 그 회전문 돌듯이 도는 현지 지도는 사실 뭐 인민들은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탈북한 지 근 10년이 돼가는데요. 이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탈북한 데를 보면은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이나 류경 김치공장, 뭐 군산포 젓갈 가공 공장 뭐 이런 곳에 가방 공장이나 이런 곳을 시찰을 했는데 저는 옛날에 기록 영화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이런 민생을 챙긴다면서 이런 데를 돌아다녔던 현지 시찰을 했던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할아버지랑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내부 사정이 경제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여전히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시찰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볼 땐 주민들은 뭐 거의 아마 그저 또 돌아다니는구나 이 정도지.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 시대와 비교를 했는데 현지 지도 정치라는 방식에서는 똑같지만 과거 70, 80년대 김일성이 돌아다닐 때는 다른 인민경제 부분이 조금 작동할 때란 말이죠. 적어도 60, 70%는 작동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북한 계획경제, 국가경제라는 게 20%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가는데 이제 젓갈 공장 그 올 때만 젓갈을 그냥
목통에다 잔뜩씩 채워놓고 자 이렇게 인민들이 지금 걱정 없이 반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제사공장 가면 그날 다 기계 돌리고 춤도 쫙쫙 뭐 뽑아져 나오죠. 그러나 김정은이 가면은 끝나고 사진 찍고 가면은 그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원료 자재가 없고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10가지 다 막혀 있고 김일성 시대 현지 지도 때 아마 뭐 한 절반이 막혀 있었다면 지금은 20%만 돌아가고 80%가 다 막혀 있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또 군인들은 아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한다. 아 저거 또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뭐 자기 동네에 올 때도 그렇게 딱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다 압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는데 김일성 때도 그랬는데 지금 김정은이 온다고 해서 돌리는 곳과 다른 그 김정은이가 가지 않는 곳 그러면 우선 김정은이가 그렇다면 진짜로 저 함경도 뭐 수해 현장이라든지 진짜 김정은이 와야 할 때는 안 가고 네. 그저 편리하고 사진 찍기 좋은 데만 가기 때문에 이런 현지 지도 정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음악 정치, 뭐 선군 정치 중에 또 이제 현지 지도 정치라고 하나의 그 통치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막을 내려야지 그런 식으로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박사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그 함경도 무산군 출신인데 그때 김정일이 한번 이제 무산강산을 현지 지도를 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정일이 옴으로써 이거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 미화 사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생산도 안 되는 걸 기계를 당장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속품을 당장 마련해야 되고 또 주택들에서 돈을 내서 가정들에서 돈을 내서 그걸 부품을 마련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뭐 김정은 시대도 변한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안타깝고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그런 체제 하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빨리 이제 통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또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도 나눴고 또 최근에 보여준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도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북한은 여전히 그런 암울한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박사님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 보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